안녕하세요. 비즈쇼의 최신 뉴스, 사진, 비디오 클립 비즈쇼별 설명할 수 없는 별의 비밀 뒤에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십시오.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연예인 부동산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약 17년간 35억 원을 저축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배우 현빈도 부동산 투자에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동산 투자와 그 성공을 살펴보면 다른 연예인들의 부동산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안목이 남다른 현빈의 청담동 빌딩 매매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빈은 지난 2013년 9월 가족 법인인 HB 패밀리홀딩스 명의로 48억 원의 청담동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가구 주택이었으나 현빈은 27억 원을 들여 해당 빌라를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했습니다. 해당 빌딩의 대지 면적은 362.5제곱미터로 청담동 한류거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해당 지역은 역과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한 대신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해 연예인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렸다면 유동인구 많은 곳이 유리한데 현빈은 왜 한적한 이곳을 선택했던 걸까? 바로 역세권 때문입니다. 역세권은 전철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부동산을 말합니다. 때문에 다소 높은 금액임에도 수요가 끊이지 않고 찾는 사람이 많아 부동산 투자자에게 역세권은 안정적인 투자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빈이 매입한 부동산은 가장 가까운 역과도 1.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비역세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빌딩은 정면에 청담 현대 3차가 있으며 한강과 인접해 있다고 해도 인근 건물과 높이가 엇비슷해 한강 조망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래의 구축 빌라는 연식도 오래되어 신축을 통해 기존의 연면적이었던 651제곱미터를 1593m2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신축이 가능하며 신축 시 면적상이 이 점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매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빌라는 매입 당시 250%의 용적률과 7층까지 신축할 수 있어 인근보다 시세가 높아 5천만 원의 평단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빌라의 시세는 54억 5천만 원으로 48억 원에 매입한 현빈은 평당 4,377만 원이라는 좋은 가격에 매입한 것이 됩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다가구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다는 점도 현빈의 부동산 투자가 성공한 이유라 본다. 기존 빌라에서는 7가구가 전세로 살고 있어 10억 원의 전세보증금 외에는 마땅한 수입이 없었다. 그러나 전문 부동산 중개 업체인 원빌딩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현빈의 빌딩은 보증금 4억 원의 월수익 3,350만 원이라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빈은 빌딩을 48억 원에 매입해 신축에 27억 원을 들였습니다. 연수익률은 약 5.62%입니다. 현재 현빈의 빌딩은 1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62%라는 높은 연수익률을 낸 현빈의 투자 안목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현빈의 부동산 투자를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의 낡은 건물을 싼 값에 매입해 개발한 모범적인 투자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는 2006년에는 등을 촬영하며 톱스타로 알려집니다. 이 작품 외에도 현빈은 아주 다양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영화 14편, 방송 11건, 광고 58건, 홍보대사 9건 등의 활동을 했지용. 2010년 촬영했던 시크릿 가든은 회당 3천만 원을 받아 20부작으로 약 6억 원을 받았고 시크릿 가든 판권 관련 부가수익으로도 군복무 중에 2억 원 이상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2015년 20부작 촬영, 2018년 16부작 촬영했습니다. 이 드라마 촬영 수익이 보수적으로 접근해 추정해봤을 때 26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크릿 가든 촬영 당시 얻은 CF 수입만 40억 정도였다고 하며 이때 현빈의 모델료가 5에서 7억이었습니다. 2011년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2년 12월 6일까지 21개월 동안 복무 후 제대하면서 몸값은 모델료는 8억 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2013년 이후 촬영한 CF는 18개로 한 편당 8억 예상시 144억 원, 시크릿 가든 당시 촬영한 CF 8개에 약 40억을 제외하고 13년 이전에 촬영한 CF 32개로 모델료로 대략 3억 원만 잡아도 100억 원입니다. 이렇게 광고 수입만으로 300억가량을 벌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는 17년간 꾸준한 저축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2013년에 35억 원 저축으로 저축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한 달 이자로만 600만 원의 수입이 창출됩니다. 2013년 위 금액이었으니 현재 가치로 판단 시 이 금액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영화로 벌어들인 수입을 더하면 4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빈은 국내 톱스타인 만큼 많은 열애설에 휩싸이곤 했는데요. 열애설 생겼던 배우들은 황지현, 송혜교, 강소라, 손예진이 있습니다. 2007년 현빈과 황지현은 공식적으로 1년간 연애를 했다고 인정하고 1개월 만에 결별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키장에서 데이트를 하는 모습 등이 네티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2009년 현빈과 송혜교 공식 연애 인정 후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다 2011년 공식적으로 결별을 알렸습니다. 현빈과 송혜교의 만남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2016년 말 강소라와 공식 연애 인정, 2017년 말 서로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공식적으로 결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예진과 열애설이 아주 뜨겁습니다. 두 배우는 현재 토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 중입니다. 현빈과 손예진 당사자들은 열애설에 관해 현재 연애는 부인한 상태입니다. 손예진의 SNS에 다수의 현빈 사진이 포함된 사실과 편안한 모습으로 다정하게 마트에서 장보는 사진이 퍼지며 많은 팬들이 둘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이슈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동시간대 시청률이 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현빈의 재산 정보, 현빈의 부동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빈은 2013년 청담동에 있는 4층 다가구 건물을 48억에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7층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여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물의 현재 추정가치는 1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건물은 월세가 월 4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빈의 자동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빈은 2014년 아시안게임 홍보대사로 중국에 방문했을 때 외제차보다 국산차를 더 선호한다고 했었는데요. 아우디 A8이 제공되었었는데도 제네시스를 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에쿠스 차량을 탔고 그랜저 HG 차량의 1호 차 오너가 된 적도 있습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는 BMW Z4를 탔었습니다. 현빈님은 1982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가는 광산 김씨의 본명은 김태평입니다. 키 185cm에 73kg이며 아주 잘생긴 외모로 대한민국 미남계보를 잇는 배우입니다. 2003년 KBS 드라마인 보디가드에서 스토커 역할로 첫 데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2002년 샤워라는 영화로 데뷔 예정이었는데 저예산 영화였으며 제작사의 금전적인 문제로 제작이 중단되어 개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돌려차기, 시트콤, 논스톱 4 등 다작의 작품들을 출연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드라마 아일랜드에서 안정된 연기력과 잘생긴 외모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빈님을 스타덤에 올린 2005년 대작 드라마인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까칠남 역할이었던 현진원 역을 맡으며 최고 시청률 50%를 넘기면서 최고의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삼식이 신드롬은 그 당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현빈님은 내 이름은 김삼순 이후로 영화 백만장자의 첫사랑, 눈의 여왕, 그들이 사는 세상 등 이후 작품에서도 연기력에 대해서 호평을 많이 받았으며 다양한 작품, 다양한 캐릭터에 대해 폭넓은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현빈아리를 하게 만든 작품이 있죠. 바로 시크릿 가든입니다. 까도남 김주원 역할을 하게 되며 또 다른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등등 유행어가 만들어지고 윗몸 일으키기, 카페라떼, 거품키스 등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가든으로 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제4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무려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현빈님은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군 복무 중에 상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역 후 2014년에 정재영님과 함께 영린 사극 영화를 찍게 됩니다. 영린 영화에서 극중 역할은 정조를 연기하였으며 현빈님의 최초 사극 연기였습니다. 여러 작품 중 현빈의 연기 인생 최초의 사극 작품이었지만 역할을 잘 소화했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웹툰이 원작이었던 SBS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에서 주연으로 활동하였으며 2017년에 영화 공조가 개봉되어 또 한 번 현빈의 완벽한 연기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형사 역할을 하며 와이어 액션과 총격 액션 등 강도 높은 액션을 선보였으며 대부분 본인이 직접 액션을 소화해냈다고 밝혔습니다. 개봉 시작부터 2주 정도 만에 500만 관객이 돌파하였으며 총 781만 관객을 돌파하여 대흥행에 성공하였으며 지금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봐서도 현빈님의 영화 중 최고로 흥행한 작품일 것입니다. 이것은 여담이지만 현빈님은 처음 연예인 직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데뷔를 고민했던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가 된 것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으며 2018년도엔 아람드라 궁전의 추억 그리고 2019년에는 사랑의 불시착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다음은 청중의 의견입니다. 얼굴 잘생기고 돈 잘 벌고 머리 똑똑하고 캬 부럽다. 역시 프로는 다릅니다. 항상 응원할게요.